오늘은 해제권 해제 아직 다 안 끝났죠? 413페이지 해제 효과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전주에 정리했었는데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갑의 부동산 팔기로 매매 계약하고 을이 먼저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서 등기도 넘겨줬습니다. 그럼 매매하고 등기하면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근데 을이 중도금을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이 전주에 있죠. 해지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매매가 효력을 상실하면 을의 등기도 효력을 유지한다 상실한다? 상실합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바로 갑한테 소유권 복귀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바로 등기 말소 안 해도 바로 소유권을 복귀한다는 말은 갑은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 물권자 채권자? 물권자. 그러면 갑이 이제 을한테 너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 등기 말소를 청구하겠죠. 그럼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물권자가 청구했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 채권자가 행사하면 뭐? 채청. 이거 물청, 채청, 물청. 물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에 안 걸리고 10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거 말고 또 세 가지가 더 있었죠. 갑과 을이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 계약에 재착사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었다? 취소. 아니면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해제 조건부로 팔았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을의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바로 복귀한다. 여기서 다 3번 이상씩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가 출제돼 모릅니다. 이것만 한 번 나왔고 나머지는 다 4번 이렇게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기재하죠. 등기 원인이 뭐죠? 매매. 매매했는데 이거를 취소 등을 하면 매매가 효력을 상실하죠. 이걸 뭐라 부르죠? 했다 안 했다? 했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나온다 이겁니다. 원인행위의 실효. 그러면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받겠다. 거의 매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414페이지 가시면 414페이지 3번의 양가로 1번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지되면 이전에 했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이며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의 말소 등기 채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죠. 따라서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418페이지 가십니다. 418페이지 가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8번에 2번 있죠. 8번 2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취소 해제된 때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그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함이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합의에 제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채권도 물청이죠. 소멸시에 대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의 매년 나오는 거니까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됐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갑과 을이 10억의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1억을 줬어요. 근데 을이 중도금을 안 줘가지고 중도금 안 주면 갑이 돈 달라고 독촉전 하겠죠. 뭐죠? 최고. 그래도 안 주더라. 그럼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해제. 3월 26일 날 해제했다. 그럼 3월 26일 날 해제하더라도 계약은 언제로 돌아가서 3월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맺지 않았던 상태가 되죠. 그러면 계약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
지금 갑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누구 잘못으로 끝났죠? 을. 그리고 또 갑은 지가 받은 계약금 1억을 원칙 몰수한다. 을한테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돈만 돌린다. 이자까지. 법정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법정 이자까지 다 돌려주고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다 돌려주고 그럼 돌려준 다음에 이제 모든 다 끝났죠. 물론 을도 갑의 목적물을 미리 넘겨받고 사용했다면 사용이 돌려줘야 돼요. 모든 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니까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누구 잘못이다? 을. 그럼 갑은 지가 손해본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갑은 해제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둘 다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원칙인데 사회 실제에서는 갑이 1억을 돌려준다 몰수한다. 몰수하는 게 548조가 임익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아예 특약사항으로 교부자가 잘못하면 수령자가 몰수하고 수령자가 잘못하면 비액을 상환한다. 이게 특이하게 있기 때문에 사회 실제에서는 돌려주지만 법에 대한 원칙은 몰수한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이게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413페이지 가시면 413페이지 548조 법조문 있죠. 자,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 2항 전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뭐까지? 이자까지. 그래서 이자까지 다 돌려주라 이겁니다. 돌려준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7번 보시면 갑한테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이 없더라도 다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더라도 선이든 악이든 다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지막 줄 413페이지 마지막 줄 앞쪽에 이때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재 여부 즉 이익이 현재 있든 없든 현재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뭐하라? 돌려주는 받은 이익 전부 다 돌려주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다 돌려주는데 갑과 을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자 갑과 을이 지금 계약을 3월 1일 날 했죠. 해제 언제 했죠? 3월 26일. 근데 미리 이 계약에서 을이 먼저 등기 좀 넘겨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갑이 해지했다. 그러면 해지하면 소구표가 있다고 그랬죠. 3월 1일로 들어가서 계약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중간에 해지하기 전에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등기했다. 잘 보십니다. 그러면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지금 3월 20일 날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다. 3월 20일 날. 그럼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갑이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언제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들어서 계약을 처음부터 맺지 않았던 상태가 돼버리죠.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못한 거다? 그럼 병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병은 앞으로 부동산 산다 안 산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해제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병은 10년간 잠이 온다 안 온다? 해제하면 소유권 뺏겨버려요. 그리고 병은 다음부터 부동산 살 때 10년 지난 다음에 살 겁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감리가 해제하더라도 해제 효과를 병한테는 주장을 못합니다. 이거는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해제하더라도 갑은 을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하지 병한테는 더 이상 태클을 걸지 못한다. 그게 다시 413페이지 548조 법조문 있죠. 법조문 1항의 두 번째 줄.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동그라미. 자, 우리 비통착사에서는 선의의 제3자가 보되죠. 거기는 제3자 앞에 선의 악이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3자 동그라미. 선악 불문. 즉 악이라도 보호한다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 방금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갖춰야 돼요. 동사는 인도, 부동산은 등기인데 우리가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부동산
등기를 갖춘 사람만 보호합니다. 예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이 법 조문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계약 체결 후. 자, 갑하고 을하고 지금 계약 언제 했다? 3월 1일. 해제 언제죠? 26일. 근데 을이 갑병한테 언제 팔았죠? 20일. 그럼 해제 전에 팔았죠? 계약 체결한 다음이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해제 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만 법이 보호해요.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자, 이 사람 보호하는데 이 사람은 선이다, 선악, 불문이다. 선악, 불문. 그래서 갑이 해제할 걸 알았다 하더라도 보호가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은 이 사람만 보호하는데 통설 판례가 범위를 넓혀요. 넓혀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등기 말소 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 이 사람도 보호합니다. 근데 이때는 선의자만 보호하겠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다시 저 그림 보시면 갑이 계약을 언제 해제했다? 3월 26일. 그럼 갑이 해제하면 을의 등기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이 빨리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게으름 피면서 등기 말소를 청구 안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등기가 남아있죠? 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지한테 등기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면서 4월 10일 날 팔아버려요. 그럼 해제 전에 팔았다, 해제 후에. 해제 후에. 근데 병은 갑이 해제한 걸 몰랐다. 선이, 악이, 선이. 그러면 법에 규정은 없지만 통설 판례가, 자 보십니다. 갑이 해제했죠. 해제는 빨리 등기 말소를 해야 되죠. 근데 갑이 등기 말소를 안 했다. 게으름 피웠다 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때문에 병은 그 등기 때문에 속아버렸다. 그럼 게으름 피운 갑하고 속아버린 병하고 누구를 보호하는 게 맞다? 병을 보호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병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4월 10일 날 부동산 살 때부터 갑이 이미 해제한 걸 알았다. 악이다. 그럼 해제한 걸 알았다는 말은 부동산이 을의 게 아니고 갑의 걸 갑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때는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때는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의자만. 그래서 이것마저 길다 그러면 다 간단하게 해제 전 나왔습니다. 해제 전 나오면 뭐다? 선악 불문. 해제 후 나오면 누구만? 선의만. 이렇게 정리하시고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 갖춘 사람만? 등기. 이걸 갖춘 사람 보호합니다. 근데 등기란 걸 시험 문제 안 써줘요. 안 써주고 여러분이 등기가 된지 안 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고 을이 먼저 등기를 넘겨달라고 해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매수인 앞으로 등기됐죠. 근데 시험 문제가 등기란 말을 안 써주고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병이 매수인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지상권을 취득했다. 지금 시험에 나오고 다 쓰는 겁니다. 아니면 전세권을 취득했다. 아니면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병이 보호될 거냐 안 될 거냐. 근데 등기를 갖추면 보호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물권을 취득했다 나와요. 물권 취득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등기. 그럼 이 말로 하면 등기가 됐다. 이 병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등기를 갖춘 사람만 보호하는 게 원칙이니까 이 등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공시하라는 겁니다. 공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가 효력이 있든 없든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면 보호돼요. 그러면 올해 이제 가장 유력한 시험지 중에 하나인데 병이 매수인 을의 부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병이 매수인 을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로서 병이 압류했다 나옵니다. 압류했다, 가압류했다, 처분금지, 가처분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등기. 그럼 등기 됐다 안 됐다? 됐다. 갑 해제도 이 병도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고 매매약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처분에 가등기했다.
그럼 가등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근데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다 안 올렸다? 올렸다. 그럼 등기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병 갑이 해지하더라도 이 병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근데 을이 부동산을 병이 을한테 부동산 샀다. 근데 등기 수리 다 받았다. 등기 안 했다.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돼야 돼요. 왜 등기 돼야만 보호합니까? 한 15분 설명드리면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15분 설명드려봤어요.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드립니다. 그냥 등기를 갖춘 사람만 보호한다 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 팔고 아직 해제 전이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 해제 전에 이 채권을 정이 샀다. 채권을 사왔습니다. 아니면 정이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권리 이 채권을 정이 압류했다. 아니면 정이 가압류했다. 정이 처분금지 가처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정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뭐가 있어야만 보호된다? 등기. 근데 여기들은 어디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했죠? 채권. 여기는 부동산에 했죠? 그럼 다 등기돼요. 여기는 채권이니까 등기가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 완전한 권리를 갖춘 사람만 보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니다. 그럼 올해 가장 유력한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채권자가 가등기하더라도 이미 등기 하나 있고 가등했죠.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시험 일이 나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다. 딱 이 말 나와버린 순간 GLD가 병은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미등기 건물이니까 병이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가장 정답 거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가등기한 사람도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미등기 건물 나오면 그 순간 바로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책 보시면 뒤로 넘기시면 415페이지 4번 제3자 보호 있죠. 원칙의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위의 병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나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해도 아직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등기 안 됐죠. 그 사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 나왔죠. 더 이상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가로 2번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로서 가압류했다. 여러분 어디 있다 가압류했다? 아니 다 가압류는 채권자만 하는 거예요. 다 채권자 하는데 어디다 가압류했다? 부동산. 국어죠 국어. 여기 부동산에 가압류했죠. 그럼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보호한다 안 한다? 그다음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말은 등기가 됐다. 보호합니다. 마지막 줄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마지막 줄 제일 앞에 세 글자 뭐죠? 가등기. 등기부에 이름 올렸죠. 그 사람도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다시요. 미등기 건물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등기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거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예요. 올해. 둘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416페이지 양가로 3번 거기 반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앞쪽에 따라서 있죠. 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양수했다. 어디 있다 액션을 취했다? 채권. 그럼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반가로 2번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즉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어디에다 가처분했다? 채권.
그 다음에 해지로 인해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압류가압류했다. 압류가압류는 나왔지만 앞에 대상이 뭐다? 채권.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간단히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목차 제목 제일 앞에 세 글자가 뭐죠? 해제 후. 이때는 누구만? 선이만. 보시면 해제 의사표시가 있으니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이강을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래서 해제 후에는 누구만? 선이만. 그러면 3년 전까지는 여러분 3년 전까지는 예외도 없이 등기를 갖춘 사람만 보였습니다. 근데 3년 전에 딱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임차권은 물권, 채권. 물권은 무조건 등기를 갖춰야 보호되는데 채권은 등기가 없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찾을 때는 좀 힘드는데 그걸 찾으면 됩니다. 을이 갑한테 갑의 집을 샀어요. 주택을. 그리고 등기했다. 그럼 등기 하나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등기 하나 있죠? 이거를 병이 임대차했다. 여러분 임차권 채권이죠? 그럼 집주인 바뀌면 원칙은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난다. 그럼 등기하면 버틸 수 있죠? 근데 집주인들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대신 인정되는 게 뭐죠? 주민등록 인도. 이게 뭐 대신이죠? 등기 대신. 그러면 이 병이 을한테 임대차해가지고 주민등록 인도 있다. 이게 등기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두 번째 사안이 을이 등기를 못했어요. 등기 못하고 부동산 인도만 받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기출문제 당연히 보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제 3년 전에 판례가 바뀌면서 딱 하나입니다. 유일한 예외. 네 글자만 찾아내면 됩니다. 역시 을이 등기는 못했다. 등기는 못했는데 부동산 인도받았다. 이 상태로는 근데 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갑한테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임차권은 물권, 채권. 물권은 등기 갖춰야 되죠. 근데 유일한 예외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을이 임대 권한을 갖췄더라. 그러면 세 번째 병이 을한테 임대차하고 주민등록 인도하면 이 병은 보호한 된다. 임대 권한. 이것만. 그래서 그 위에 반가로 3번 잘 보십니다. 반가로 3번 보시면 매매계약의 해지를 인하여 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여러분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말은 일단은 등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처음부터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니까 상실도 안 하죠. 일단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가 해지로 소유권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말은 일단 등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답니다. 상실된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자 주임법상의 대양요건. 자 여러분 대양요건이 뭐하고 뭐? 주민등록 인도. 이걸 갖춘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근데 반가로 4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았다. 자 인도만 받았다. 이 말만 하면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인도받았다 다음에 네 글자가 뭐 있죠? 임대 권한 있죠? 그럼 칠판에 병도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임대 권한만 찾으면 됩니다. 임대는 이때는 등기업더라도 보호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무조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하시고 오른쪽 5번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까 을의 잘못 있으면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었죠. 그리고 을한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한다 중첩적으로?
중첩적으로. 그래서 해지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럼 손해배상은 뭘 청구합니까? 나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뭘 청구한다? 실레이. 그럼 그게 아니면 나머지 모든 손해배상은 다 무조건 뭐가 원칙이다? 이행이.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이익 배상이 원칙이다? 이행이익 배상. 그래서 거기 5번 오른쪽에 417페이지 5번의 양가 1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 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위에다가 선택적 행사다 중첩적 행사다? 중첩적 써놓으십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채무 불량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가 중첩적이에요. 중첩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뭘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행이. 실력이 아니죠? 이행을 구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여러분 해제하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된다고 했죠?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거 다 돌려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상 회복 의무. 그거 돌릴 때 서로 공평하게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그래서 5번 해제는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적으십니다. 법에서, 이건 뭐, 이 개념은 안 중요한데, 법에서 절대 연장이 안 되는 기간, 그걸 법이 이름을 제척기간이라고 불러놨습니다. 제척기간. 그리고 우리 곰에 나온 게 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행사기간은 다 무슨 권? 단독행위는 형성권.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기간도 절대 연장이 안 돼요. 그럼 형성권의 행사기간도 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근데 이 제척기간은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규정이 없으면 항상 10년간 행사합니다. 근데 해제권도 법에 기간 규정이 없어요. 그럼 해제권도 형성권이죠. 몇 년간 행사한다? 10년간.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한가운데 그리고 있죠.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몇 년의 제척기간? 10년의 제척기간. 네만 행사한다. 뒤로 넘기시면 법조문 2개 있는데 그거는 5월달쯤에 한 번만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고 7번은 정리했고 8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해제? 합해제. 그럼 방금 전까지 공부했던 법정 해제라고 한 애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죠. 근데 합의해제는 갑하고 을하고 3월 1일 매매 계약했어요. 갑과을이 3월 1일 매매했는데 중도금은 3월 15일 줄였습니다. 그럼 아직 중도금 지급일자가 안 됐어요. 근데 3월 10일 갑과을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아직 중도금 지급일자가 안 됐으니까 두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 상태에서 갑이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3월 1일 했던 계약 끝내면 안 될까? 지가 끝내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그랬더니 우리 나도 그러고 싶었어. 기분 꿀꿀했어. 우리 끝내자. 승낙했다. 그럼 새로운 청약과 승낙으로 기존 계약을 끝냈죠. 둘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라 그런다? 합의제. 그럼 합의제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끝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계약.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합의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해제 계약입니다. 해제 계약. 그래서 거기 8번 목차에다가 땡땡 써놓으십니다. 해제 계약. 너무 중요하니까. 8번 목차에 합의제는 해제 계약.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공부했던 법정해제는 단독행위죠. 합의제는 계약이죠. 그 말은 성질이 같다 전혀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법정해제 규정은 합의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겁니다. 적용 안 돼요. 그럼 법정해제하면 돈 받은 사람은 돈만 돌려준다. 이자까지 줘야 되죠. 합의제는 이자가 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정해제 규정 적용 안 되니까. 그다음에 법정해제는 잘못이 있을 때만 행사하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합의제는 둘이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선배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합의제는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을 하는 거죠.
지네 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3자 보호규정 이거 하나만큼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적용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적용됩니다. 다 기출문제의 정답입니다. 합의제는 이자가 안 하고 손해배상책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하시고 여기 보십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3월 1일 날 했던 계약을 언제 깼죠? 3월 10일 날.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어. 얘네들이 심심해 죽겠어. 야 우리 어제 깼던 계약 다시 살리면 안 될까? 갑이 챙겨야겠더니 을이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자. 승낙했다. 그럼 기존 계약 죽였죠? 다시 살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또 만났어. 다시 죽일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네 둘이 생쇼 하더라도 법원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보는 제3자만 없다면 계약 살렸다 죽였다 하루에도 10번씩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해만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출문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8번에 양가로 1번 합의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자 민법의 해제 민법의 해제가 무슨 해제? 법정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따옴표 손해배상 의무 있다 없다. 그 다음 따옴표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기출문제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 페이지 416페이지 반가로 6번 416페이지 반가로 6번 가시면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뭐 하나만큼은 적용된다? 제3자 보호규정. 이거 하나만큼은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419페이지 419페이지 양가로 4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그 합의 해지를 무효화시키고 해지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 이것도 지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활시켰던 건 다시 죽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계약법 총론도 80%는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계약법 강론 430페이지 가시면 자 대한민국 민법전 이 법전에 가면 계약이 무려 15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시험에서는 몇 가지만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만 여러분 시험 봅니다. 그럼 매매하면 여러분 매매하면 돈 주고 물건 사는 거죠. 그럼 두 사람 다 의무 있다 없다? 매수는 물건 넘겨줄 의무, 매수는 돈 줄 의무가 있죠. 양쪽 다 의무 진다. 편무다 쌍무다. 쌍무. 서로 대가 주고받죠. 무상 유상.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도 반드시 계약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식 분료식. 그리고 마지막 법조문 430페이지의 법조문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 그럼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매매라고 하는 건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지급해야 성립한다. 아니면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돈을 지급했다고 약속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 성립할 때 물건의 인도나 돈의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거. 이게 물건이 있어 성립한다 해서 요물계약이에요.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 약속만 하면 승낙만 하면 승낙의 낙자. 계약이 성립한다. 이룰 수 없자. 그래서 낙성계약. 그러면 거기 법조문 아래 있죠. 매매는 낙성 분류식의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의 쌍무 유상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449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교환한다. 교환. 재산권을. 그러면 교환하면 양쪽 다 재산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럼 편무 쌍무. 서로 대가 주고받죠. 무상 유상. 부동산 교환할 때도 계약서 반드시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요식 분료식. 그 다음에 이제 449페이지 596조 가시면 법조문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금전 빼고, 금전 안 됩니다. 금전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 그럼 교환도 물건을 넘겨줘 상대방다 약속만 하면, 그럼 교환도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그럼 거기 여러분 법조문 2개 있죠. 여러분 교환도 시험에 내긴 내야 돼요. 근데 법조문 2개밖에 없어요. 낼 게 없다니까. 교환에서는 역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된 게 교환은 요물계약이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약속만 하면 되지 물건을 넘겨줄 필요는 없다. 법조문 아래 바로 있죠. 법조문 아래 교환계약은 낙성 나왔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요물 X.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약속만 하면 돼요. 약속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전 표시입니다. 법전 74페이지. 법전 74페이지 618조. 자, 여러분 임대차 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양쪽 다 채무진다. 편무 쌍무. 서로 대가 주고받죠. 무상 유상. 그다음에 계약서 쓸 필요 없죠. 요식 분료식. 그다음에 법전 74페이지에 618조 있죠. 법전 74페이지 618조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리서 차임의 동그라미,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 그럼 여러분 임대차도 목적물 인도거나 차임을 지급해 성립한다. 약속만 하면, 그러면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 그럼 기본서 450페이지 가시면, 기본서 450페이지 가시면 제3절에 1번에서 파란색 1번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유상, 쌍무, 낙성 나왔죠. 뭐 하나가 빠졌죠? 분료식. 임대차도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부동산 임대차도. 그러면 지금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셋 다 봤죠. 셋 다 낙성, 분료식의 쌍무, 유상. 성질이 다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러면 매매 규정은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갖다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 431페이지 가시면, 431페이지 가시면 재료의 567조 법조문 있죠. 여기 보시면 번절의 동그라미, 번절이 매매 여러분. 번절, 매매. 그럼 매매 규정은 매매 이의 유상계약의 동그라미 준용한다, 갖다 쓴다. 여러분 시험 보면 계약 몇 가지?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근데 교환과 임대차도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럼 거기 유상계약 동그라미 쳤죠? 뭐라 바꾸면 된다? 교환하고 임대차. 그럼 그 법좀 바꾸면 매매 규정은 교환과 임대차에도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준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네모이 매매 예약 나왔죠? 여러분 예약 앞에다가 2글자를 넣어 놓으십니다. 매매 예약 앞에다가 일방, 매매 일방 예약 이렇게 넣어 놓으십니다. 네모이 매매 예약, 매매 일방 예약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 일방 예약, 쌍방 예약 이런 말 쓰는데, 자 여러분이 식당을 예약했어요. 식당. 그럼 밥 먹기로 음식을 예약한 거죠. 그럼 나중에 예약한 날짜 오면 여러분이 식당 가서 예약한 음식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죠. 근데 여러분이 식당에 안 갔다. 식당에 안 가서 식당 사장이 예약을 펑크 내면 식당 사장이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식당 사장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약한 날 안 가고 집에 누워 있는데 열받은 식당 사장이 여러분 집 찾아와서 여러분 머리끄댕이 꿇고 가서 야 너 밥 처먹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약이라는 것은 양쪽 다 본계약을 성립시키면 쌍방예약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양쪽 다 성립시킨다 한쪽만. 그래서 민법상 예약은 무슨 예약? 일방예약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려 10년간 7번. 여러분 채권을 만드는 행위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 만드는 행위가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럼 채권을 만들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담할 의무가 남아있다 해서 의무 부담행위. 물권행위는 부동산 뭐하는 거? 등기. 동산 인도. 앞으로 할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러면 예약을 하면 여러분 예약을 하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약은 항상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럼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 그 다음에 예약은 여러분 일방 예약을 하더라도 미리 예자 계약할 약자예요. 미리한 뭐? 계약. 그러면 예약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권행위 채권행위 채권행위. 그래서 목차에 따라 여러분 무려 10년간 7번입니다. 거기 2번 목차 매매 일방예약 썼죠. 거기다가 언제나 항상 반드시 꼭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 채권행위. 단독행위 아닙니다. 엄청나게 시험이 중요합니다. 10년간 7번 났습니다. 그래서 매매 일방예약은 언제나 반드시 꼭 채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 그래서 여러분 아까 했던 거 기억을 되살리시면 해제는 단독행위죠. 합의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공부한 게 곰이죠. 곰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항상 시험 낼 때 그 곰에서 4개 뽑고 나머지는 합의제나 일방예약 둘 중에 하나를 넣어요. 그래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거. 항상 정답은 합의제나 뭐 일방예약. 이 두 개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여러분 10년간 7번. 언제나 반드시 항상 꼭 무슨 계약? 채권 계약. 정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법조문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법조문 1항 564조 1항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를 시킨다. 어려운 거 아니고 식당 예약한 다음에 식당 가서 밥 주세요 하면 바로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예약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 식당 주인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 벽답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 달 전에 전화하고 예약하고 연락 안 온다. 그러면 식당 사장이 일주일 전에 예약한 사람한테 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약을 유지할 건지 취소할 건지 말해달라. 3일 안에 말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3일 안에. 최고하죠. 근데 3일간 예약한 사람이 아무런 말 안 하더라. 그러면 사망. 예약자가 전항의 견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잃는다. 그래서 예약 효력을 상실한다. 간단하죠. 그러면 예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식당 가서 밥 주세요 하면 식당 사장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바로 본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청구권 형성권. 양가로 2번 예약 완결권의 반가로 1번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여러분 다시요. 그러면 모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연장이 안 되죠. 법에서 연장이 안 되는 기간은 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그리고 제척기간은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규정이 없으면 몇 년? 10년. 예약 완결권도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몇 년간 행사한다? 10년간.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제척기간 나왔죠. 자,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의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는 예약이 두 글자 뭐한 날 성립.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리지만 일단 동그라미. 예약이 뭐한 날부터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성립.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아래 3번 계약금. 계약금 아래 법조문이 몇 개죠? 하나밖에 없죠. 근데 계약금은 매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 시험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손에 몇 억씩 벌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르는 게 계약금이에요. 중개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다 헛소리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실무적으로도. 그래서 계약금 정리신데 보통 계약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계약금도 같이 주고받죠. 보통 몇 퍼센트? 10%. 그래서 갑의 땅을 10억에 매매한다. 10억에 매매하면서 이 전주에 잠깐 나왔어요. 계약금을 1억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럼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뭐 하면서 한 거죠?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 그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종된 계약. 그럼 이건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유지한다, 상실한다. 상실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험지 나온 지문 그대로 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유지한다, 상실한다, 상실합니다.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됩니다. 근데 이 법조문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계약 여러분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계약은 깰 수 있는 게 원칙입니까? 깰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맺을 게 약속할 약자 법적인 약속에서 깰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을 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뭐 할 때? 채무를 불이행할 때. 그럼 법정 해제하죠. 그러면 자 보십니다. 법정 해제만 법에 규정되어 있고 565조가 법에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지금 갑의 땅을 얼마에 샀죠? 10억에. 근데 갑이 팔고 났는데 병이 그 다음날 와서 15억에 사겠대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팔죠? 또 팔죠. 근데 갑이 이미 을과 계약했죠. 계약은 깰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을이 잘못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도 안 되죠. 근데 갑은 을한테 준다, 병한테 준다. 병한테 주고. 그럼 을은 소송하고 복잡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이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을 깰 수 있게 준다면 갑은 깐깐하게 을한테 계약 깨겠죠.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갑은 을한테 계약금 얼마 받았죠? 1억. 플러스 1억 배액 2억을 주면서 나 너랑 계약 끝낼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계약금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 그다음에 을도 마찬가지. 을이 그냥 집에 간 게 아니라 다른 중개사무소 가봤더니 정의 땅이 8억짜리가 평수도 넓고 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럼 을도 또 무슨 땅 산다? 사죠. 그리고 을은 갑의 땅을 이제 안 사겠죠. 돈 안 주겠죠. 근데 갑이 잘못한 게 없죠. 법정해제가 안 돼요. 그럼 법정해제가 진행되면 을은 계약 못 깬다니까요. 을은 이 땅 또 사고 이 땅 또 사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을이 갑한테 아무런 잘못 없으면 전화해서 야 내가 좀 계약금 1억 네가 먹고 나 너랑 계약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계약금 해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책 볼 때 잘 보십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계약을 끝냈다. 그러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끝낸다. 그러면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잘못이 있으면 법정 해제. 잘못이 없으면 뭐? 계약금 해제. 그 아래 법점 보십니다. 법점은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의 교부의 동그라미, 교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기 두 사람 다 잘못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주면서 계약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거를 구별 안 하고 그냥 대충 공부하니까 시험지가 두 문제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요. 법학에서 잘못이 있을 때 내가 계약을 쪽내겠다. 그때는 뭐라고 쓴다? 법정 해제. 앞에 법정이라는 말 안 붙어도 그건 뭐다? 해제. 근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비액 주면서 계약을 끊는다. 이게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 다른 말로 해약금 해제.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법정 해제, 잘못이 없으면 계약금 해제. 그래서 나눠서 정리하십니다. 그다음에 교부에 동그라미 쳤죠? 시간 됐네. 조금 이따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